그죠? 그러니까 이초는 뭐냐면, 그것만 꿰뚫어도, 갑일주 하나만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더 볼 게 없어요, 뭐. 갑일주는 무엇을 관으로 삼고, 무엇을 관으로 삼아요? 경 아니면 신 아니면 지지, 신하고 유대. 이걸 똑같다고 말하면 또 이것도 눈탱이 날라가죠. 이걸 똑같은 금이라고 배우는 순간부터 이제 이 공부는 접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마냥 책도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 사주저 정서를 몇 번 읽었나요? 47번 읽었습니다. 47번. 거의 마르고 닳도록. 그 결국 제가 편집 문자 틀어진 그 다음에 예시 중복되면 다 알아요. 출판사 연락을 못 해가지고 알아줬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요. 답을 내놓고 말장난을 살짝 한다. 여러분 명리, 옛날 고전 명리를 뭐 역도 있고 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 책들을 보실 건데, 아무리 좋은 책을 보세요. 부인이 거기에 해설을 할 때 결론을 보고 다 말장난을 살 집어해놨다 이거죠. 잘 가다가 3000% 빠졌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말을 엮어야 되는 거예요. 용신이 목인 듯 하나. 그죠? 이 면조에서는 가종이 되어 어쩌고 하여 이 시기에 졸명하였다. 야, 나 이 사람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설을 잘할 수 있다. 무조건 책 보다 보면 그건 착각하죠. 책 보다 보면 이 저자한테 가서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지. 저자한테 가서 하면서 막 책 보면 바쁘다. 도대체 뭐냐, 이건, 그건 뭐냐면 결론을 내놓고 답을 설명합니다. 그건 정말로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이해인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무엇을 줬냐, 이미 간지를 줬지 않았느냐, 간지를. 천지 만물은 무엇하고? 십행, 그죠? 십이행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생 뭐하고? 축하고, 축생 뭐하고? 인하고, 인생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12단계로 자연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로 뭉퉁거려가지고 경신신유는 양금, 음금에 어떻고 어서 금이다. 이렇게 배우는 순간에 결국 이제, 뭐냐면, 본질을 어떻게 하면, 화소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화소 개념. 선명하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빨간색도 노랑 빨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진짜 빨간 게 있고, 그 다음에 검붉은 것도 있고,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느니라. 이렇게 옛 사람들이 글을 나누어줬는데, 뭐냐면, 그건 보통 이렇게 미술할 때 보면 나오죠. 기본 8색, 기본 24색, 36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24색 분류표를 사줬는데, 공부는 뭐로 하느냐면, 그걸 갖다 도로 줄여가지고 8색으로 한다. 글자는 22개나 줬는데 5행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나무 눈태에 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모르는 게 많으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범죄자가 됩니다. 저도 많이 해집니다. 왜냐? 책에 있다. 책에 있다.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손도 싸운다니까요. 야, 이 자식아, 나는 책을 이보다 한 30번 더 봤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보다 낫고, 당신이 나한테 물어도 왔지 않느냐. 손이 뭐냐? 안 맞는 걸 어쩌란 말이요. 안 맞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뻥 잡는 게 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아까 이들 개념부터 좀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오행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을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자연운동의 단위를 볼 때에 포괄적인 개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뭐냐면 우리 명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사주명리죠. 사주명리는 뭐예요? 간지하기다. 간지하기로도 좋고 간지여기로도 좋죠. 자연의 운동의 단계를 크게는 10개. 자연은 그 다음에
현상으로 드러나는 단계를 12개. 그 다음 그것의 조합에 의해서 펼쳐져 있는 것을 몇 행? 60행이죠. 60간지죠. 이 60행의 단계에 녹여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무엇을? 사물의 어떤 변화 양상의 단계를 분류하는 거예요. 이걸 도로 뭐냐면은 오행으로 화소수를 줄여가지고 희끄무리한 사진으로 만드는 거. 선명한 사진을 다 줘놨다, 이게. 이미. 근데 그걸 갖다 희끄무리한 사진을 해가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회의에 빠져버리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밥벌이가 더 바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잖아요. 박 선생 팔자가 맞던기요. 막 고마 그냥 같이 놀면 돼. 손님도 그냥 막 같이 놀면 되고 아프다 하면 안 아파지기도 하고 그게 고객 감동이다 이거예요. 막 그래도 막 내가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예, 이런 역하고 우리 선배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진짜 말밭이다. 말 그대로 우리 경상도는 설레발이라 그러거든요. 설레발이. 예. 가지고 그 설레발이랑 가지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우리 기왕에 이쪽에 학문 들어왔으면, 예, 정말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분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분류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간지에 대한 우리가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예요. 수단이나 툴이 우리는 간지다. 예, 이게 음양이나 오행의 어떤 개념적인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지의 역의 단계, 그것의 단계로서 해석을 가야 되고 그 해석을 이제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적용해 올 때 어떤 아날로그가 문자가 갖는 디지털적인 환경에서 아날로그적 환경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가는 왜곡을 잘 깨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있죠. 이해가 깊어지면, 아, 감날 났네, 이라고 그거 답한 거예요. 감날 태어났는데, 자, 거기서 마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갑일날 태어났다 하면, 자, 갑일날 태어났다 하면. 처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운동성이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갑날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인성으로 삼고, 예, 임계해자를 무엇으로요? 인성으로 삼죠. 그죠? 그 다음에 경신신유를 그죠? 신유를 무엇으로 관성으로 삼고. 그렇게 갑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인성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막 조금 뭉뚱그린다면 그 수의 속성을 가지는 우리가 공부나 분야의 이면이 깊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갑일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성을 무엇으로 삼고 천간에서는 무지로 삼고 땅바닥에는 무엇으로 삼고 진술충미로 삼죠. 그죠? 근데 이 진술충미가 지지에 있는 진술충문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잡기죠, 그죠? 네, 잡기라서 무엇 따라서 조건 따라서 그 모양이 수시로 바뀌므로 그죠? 별걸 하는 놈들이 모이겠군, 하는 놈이 있겠구나. 알겠죠? 남자 명절 있는 금매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저 남자 갑일의 경우에 진술충미에 있는 것을 재성으로 쓰니 그 여인 처연이 고르지 못하다. 뒤죽박죽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명 안에 있든 운에서 만나서 변하든 이미 갑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제한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날 태어났네 하는 순간에 벌써 뭐냐면 마스터는 뭐냐면 벌써 갑일이 갖는 한계점들이 싹 다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주기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타고났거나 또는 안 타고나도 팔자는 없어도 써먹는 방식에서 뭐냐면
자, 우리가 지지 중에서 권력성이라든지 사물을 파괴하고 크게 압력을 줄 수 있는 인자.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 자에서부터 해까지 따져나가면, 자에서부터 해까지 따져나가면 뭐예요? 네. 인, 사, 신, 술. 자, 요런 동물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로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고, 큰 뭐예요? 힘을 가해서 압력을 가하는 행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에 속하죠, 그죠? 예. 선생님, 그래가 무슨 팔자로 봅니까? 격이 나와야 될까요, 일단? 그걸 하는 순간에 벌써, 아까 말씀한 눈이 실명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예요? 우리 결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결용론에서 보면, 우리가 신을 무엇으로 쓰는 을목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정과이죠, 그죠? 물론 여기에서 뭐 투출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격의 형성이 되겠지만, 경신월의 을목으로서의 정관격하고 신유월의 갑일로서의 정관격하고 이걸 똑같다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남은 인생에 벌써 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걸 관으로 쓰는 거 요거랑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 근데 책에서는 똑같이 배우죠. 간단합니다. 하루만 이렇게 적용론 이런 걸 가지고 가면요, 하루만 사주팔자 다 배워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자, 목은 목과 토금수 있습니다. 자, 요놈끼리 극하고 음양하는 거 있으면은 요걸 갖다 음양이 크로스 되면 정관, 안 되면 편관. 그래서 요 발에 있는 요놈 봐서 격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예요? 등령한 강한 놈은 관을 용하고 관을 돕는 놈이 이시를 한다. 그거 딱 하루면 돼요. 딱 8시간만 뚝뚝강 들으면 더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배우기는 쉬운데 써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는 배우는 건 딱 8시간이 된다니까요. 네? 개념은 다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요걸 정관거 쓰는 놈하고, 자, 누가 권력성이에요? 왜? 유가 아니고 신이니까. 아시겠죠? 생긴 모양 보면, 을이요. 좀 순하게 보이니까, 그죠? 야음에 속하고 하니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간지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먼저 해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를 관으로 쓰든, 식신으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이미 그 사람 팔자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뭐예요? 격으로서 또 육친적인 관계로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그러나 이게 무엇에 의해 벌써 제한된다? 다빌이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다 제한되죠. 그러니까 이 신과 유가 다르다면 이미 뭐냐면 각자가 다 짝증이 다르잖아요. 을일 경우에는 무엇을 정관으로 삼고 다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을일이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고났기 때문에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어떤 운의 변화에 의해서 또 뭐예요? 자, 주기성에 의한 이게 뭐냐면 운의 해석이죠, 그죠? 운의 해석. 자, 이건 뭐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타고난 그릇의 문제죠. 그릇의 문제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성의 문제에서 운의 해석도 이미 뭐냐면 갑일날 태어난 사람 무엇을 재성으로 삼고 무와 기를 재성으로 삼고 그것의 활동성이나 움직임이 어떻게 무엇에 의하여 운에 의하여 펼쳐지기도 하고 오므려들기도 하는데, 재성의 움직임이 어디에요? 해자축에 이르면 세력이 약화되죠. 토의 운동이 약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묘진. 자, 인묘진 사오미로 갈 때 토의 운동에 의해요. 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무가 편제죠, 그죠? 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대사활동, 사회활동, 이런 것을 많이 일으켜주는 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일이 인연에 와서 내가 뭘 벌려보려고 묻는다 이거예요.
자, 이때 대부분 보니까, 선생님, 비lin급제가 있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받는 운동성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돼요? 요 글자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인연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이건 뭘 형해가요? 무가 묘에 목욕하죠. 진에 이르면 관대하죠. 사에 녹하죠. 그럼 뭐예요? 편자가 크게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무가 인해 오행적으로 장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 선생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이거예요. 한다. 그리고 대간호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을 관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다 하지 말아요. 근데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간호법이란 뭐냐? 해라 이거야. 어차피 할 거다. 단지 이때까지는 뭐예요? 오행적으로 목운동에 의해서 무엇이 토의 운동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규모를 크게 작게 폼 나게 폼 안 나게 폼 안 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뭡니까 우리가 오행 합약을 가지고 뭐 희기 육신의 희기만 가지고 따질 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그럼 올해 같은 술련이잖아요. 술련 그죠? 술련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병화식신이나 병화가 식신이 되죠, 그죠? 가별주에 대해서. 그 다음 무토편제가 뭐예요? 술에 임묘하죠, 그죠? 임묘. 근데 모양은 좋아. 병은 식신이요. 예? 그 다음에 연지에 뭐예요? 술토가 뭐예요? 육신으로 편제다. 식신하고 편제한 새끼가 막 대끼리다. 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특히 올해에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이 갑일주나 을일주에 대해서 무오고 상관오고 정제 왔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 이제 초상 치르는 거죠. 시체 나간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뭐냐면 가부지냐 을이기 때문에 벌써 갖는 제한성이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격용은 뭡니까? 격용 있죠 당연히. 그러나 격용은 뭐냐? 출발점부터 잘 알아야 돼요. 출발점부터. 특히 여러분들 격용론은 뭐냐? 자, 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저 사물의 모양을 내가 이해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사물 보는데, 비교적 이쪽으로 와서 딱 스냅을 잡아가지고 탁 찍으니까 많은 부분이 해석될 수 있더라. 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대부분 또,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격도 똑바로 안 배워요. 선생님, 저는 이제 좋습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격용론적 개념을 볼 때는 용신이 뭡니까? 이러다 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무시 보는데 진짜 이거 안 한다고 해요. 하다가 밥 먹고 살 길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전방을 열었어요. 전방을 정말로 조그만 그 골목 안에 간판도 요만하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한 두어 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또 손님이 줄을 서는 거예요. 줄 설 때 두 달쯤 돼가지고 손 줄 서니까 역술인들이 저녁마다 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묻죠. 말 잡아라. 네가 뭐 하는데? 이런 자주분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하나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용신은 뭐 가서 보스 당신이 손님을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 당신 것도 물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난 대충 이걸로 보고 있는데 병화 용신이라 보고 있는데 선생이 보기에는 어떻소? 그래서 내가 모르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무 운명을 그래? 예? 단정도 했다가, 뭔가, 써가지고, 이것만은 맞을 거요.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몰라도 나는 쓸 말이 많소. 그렇게 하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지는 우리 격론에 빠진 게 아니고 용론에 빠졌다. 용론에.
그릇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나는 잘 되는데 이거예요. 이게 희신이나 용신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모아가지고, 이 여급하는 새끼는 밥 모아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 교육용론에서 첫 번째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이거예요. 이제 부산에도 좀 젊은 역술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 가가지고. 자, 어부는 강에서 죽는다. 어부에게 강은 희신인가 기신인가? 이걸 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술을 크게 사겠노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부에게 강은 생활의 터전이고 강에 죽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괴배이다. 이래가지고 또 머리에서 깨질다. 내가 이 개념을 원래 깨려고 그렇게 던진 하도 많단 말이죠.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다. 자, 전쟁터는 군인에게 희신인가 기신인가? 빨리 말해라. 그렇게 뭐냐면 뭐 희신도 되고 기신도 된다. 그렇다. 대자연의 원리는 희귀동소한다. 희귀동소. 희귀가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 때문에 죽는 거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희귀동소의 원리를 빨리 알아야 가는. 그럼 희귀동소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여기에서 우리가 치해올 거는요, 오행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격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이에요? 어떤 인자 속에 내 몸이 던져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인자 속에. 그러니까, 병아리 10마리를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병아리 10마리 첫 번째 춤을 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프라이팬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지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춤을 추죠. 그 다음에 저 방 구석에 있는 병아리까지 불러서 여기에 모으려고 한다. 몰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질을 한다. 모이 한 줌 먹이면 돼요. 모이 한 줌 먹.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과 환경이 무엇을 제한한다? 의식과 행동 양식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놈도 논산 훈련소 보내서 한 달만 뺑뺑뺑 돌리고 자세히 보면은 밥 먹는 것도 이등병이고, 훈련병이지 그때는, 그죠? 자빠져 자면까지 훈련병이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간지 중에 지지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것들이 무엇을 지배하고 의식과 행동 양식을 제한한다. 그게 뭐 있어요? 뭐 오행적인 강약, 육친 이게 아니고 이미 뭐냐면 동짓달에 던져놓은 놈은 벌써 옷이 두꺼워 얇아요. 옷부터 두껍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요 다 떠들지를 못해요. 사주팔자 보면 책 볼 때는 막 손님 이거 왔네 죽이거든. 오면 막 버버버 하는 게 이게 오면 와서 또 뭐시 귀찮고 안 오면 안 와서 또 심심해 죽는 게라. 이거 도사를 갖다 물러가나.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재산 선생하고 재산 선생 아시죠? 박도사라고 정영원 선생님이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상당히 했던 분하고 그 제자분들을 다 부산에 있어요. 공식 제자분들 한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 다 제껴놓고 2000년도 봄에 부산 해운대에서 우체국 본도에서 저를 혼자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혼자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분을 또 오랫동안 시봉하는 분 보고도 좀 나가 있어라. 그래서 제가 둘이 앉아가지고 자네는 알겠던가? 글쎄 알 것도 하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이러면서 둘이서 뭐 선문다 벗거리 비슷한 거지요. 그걸 하다가 중간 한 3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 사이에 뭐냐면 내가 40년 동안 간판을 걸고 업을 했으나 손님이 줄을 안 선 적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겠느냐 실력에서 그랬겠냐. 손님이 없다는 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축인묘가 몇 번 돌았는데 격용론으로 뭐예요? 뭐 희용, 기용, 화용신이다. 그럼 화운에 손님 많고 수운에 손이 없어야 되는데 화운이나 수운이나 뭐 계속 손님 많은 거.
부산은 또 이런 박찬아 저거는 운이 좋아가 저렇다 이거. 얘가 없으면 역순들 만나면 모릅니다. 저희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근데 손님이 오면 조금 보인다고. 저거를 분명히 신기 있다. 그래서 온갖 풍문이 만들어도 돼. 알아요. 알아요. 근데 질투심으로 해결이 된다면 많이 질투해라. 그게 아니다. 이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너무 많은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또 궤변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예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너는 상행선 나는 항행선 이별의 시간표대로 걸으면 안 돼.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개념들을 지금 조금 지금 시간 때문에 그죠? 좀 쉬었다 그러면 할까요, 그러면?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요 부분 기억하겠어요. 제가 혹시 깜빡하지 모르니까. 예.